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곳, 결혼할 수 없는 부족, 결혼하려면 가축을 훔쳐야 하는 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케냐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만 사는 마을이 있으며 방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억만장자로 만들 수도 있는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나라에서는 마치 장난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인 여성들이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접 초대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케냐를 사랑합니다. 이곳의 생활비가 일주일에 단 $200이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케냐에 대한 15가지 사실을 공개합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기묘한 풍습들. 아마 모르고 있었겠지만 케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의 이름을 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킬리만자로 다음으로 높은 산인 케냐산에서 유래했죠. 원래 이름인 키리냐가는 키쿠유족 언어로 빛나는 산을 의미하지만 영국인들이 이를 잘못 발음하면서 케냐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적도에 위치한 이 나라가 매우 덥고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하루 동안 4가지 기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원한 날씨를 좋아한다면 바티안과 넬리온 봉구리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에는 열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빙하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거대한 다육식물이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막 속 야생동물을 경험하고 싶다면 첼비 사막으로 향하세요. 이곳에는 유목 부족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찮은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케냐에는 신비로운 정글과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도 존재합니다. 유엔의 최신 추산에 따르면 현재 케냐의 인구는 약 5,700만 명이며 120개 이상의 다양한 부족이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부르 부족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할 수 있으며 마사이 부족에서는 여성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에 침을 뱉어 축복을 내립니다. 또한 포코트 부족에서는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 신부를 납치해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부족이 더 궁금한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난민을 환영하는 나라, 불법 이민자들을 가족처럼 환영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간다에 관한 여행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면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케냐는 그 다음으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에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케냐 또한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온 난민들에게 중요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케냐는 23개국에서 온 6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난민 캠프 중 하나인 다다브는 소말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하며 현재 약 3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10곳 중 4곳이 케냐에 있습니다. 난민 커뮤니티와 현지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 같은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국제구호센터 및 사비치 같은 기관은 이들에게 언어 교육, 디지털 기술 훈련, 비즈니스 교육 및 대출 지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삶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론 케냐가 난민들에게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전한 임시거처로 여겨집니다. 사랑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때문에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케냐의 아리엘 부족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 부족의 미혼 남성들은 전사라고 불리며 그들의 연인인 네카리에게 무거운 구슬 목걸이를 선물해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족의 전통에 따라 전사들은 반드시 다른 씨족의 여성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이 허락된 여성들조차도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족의 여성이 다른 부족의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식 전에 특별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특히 신부의 아버지는 결혼식 전날 특별한 소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결혼을 피하려 도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나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결혼식 당일에 다른 남자가 이 특별한 소를 신랑 앞에서 훔칠 수 있다면 그는 신부를 데려갈 권리를 얻게 되며 결혼식은 즉시 변경됩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슬럼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벌며 호화로운 빌라에서 살고 슈퍼카를 몰며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로비 인구의 50%가 키베라 슬럼가에서 살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로비가 여성이라면 그녀는 구찌 코트를 입고 포르쉐를 몰며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구멍이 뚫려 있고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키베라에는 약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마을 지도자들은 실제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화장실보다 작은 나무집에서 5명에서 18명까지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기반 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도 전기도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없습니다. 화장실 한 칸을 50에서 100가구가 함께 사용해야 하며 그것도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사용한 뒤 그것을 묶어 거리나 지붕 위로 던져버립니다. 비록 슬럼가이지만 키베라는 나이로비의 할리우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제영화 제작지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유명 영화 콘스탄트 가드너의 몇몇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으며 덕분에 전 세계가 키베라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블로거와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이곳을 찾아 슬럼가의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슬럼가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키베라의 삶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점점 주민들은 카메라를 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긴 렌즈를 장착한 전문 카메라가 부유층의 특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케냐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키베라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와서 우리를 찍고 우리 이야기를 이용해 돈을 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브라질의 노이바 두 코르데이루처럼 남성이 없는 마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남성에게는 천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케냐에는 오직 여성들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며 이곳은 로맨틱한 꿈을 꾸는 곳이 아닙니다. CNN에 따르면 케냐 북부에 위치한 우모자는 표면적으로는 남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삼부루 부족의 마을처럼 보이며 진흙과 풀로 만든 오두막이 광활한 들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곳에는 남성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모자는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남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남성을 특별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왜일까요?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8불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외부에서 보면 우모자는 폐쇄적인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생산, 교육,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료 교육을 받고 여성들은 함께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거나 수공예품을 제작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모자가 항상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삼부루 부족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남성의 보호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며 마을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모자의 강인한 여성들은 당열하여 마을을 지켜냈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 여행 블로거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뜻밖의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도 나이로비를 탐험하던 중 한 성인 여성에게 말을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며 맛있는 케냐 요리를 경험해 보라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처럼 들렸기에 블로거는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곳은 레스토랑이 아니라 숙박 시설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성인 여성들. 그제야 블로거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블로거에게 완전히 다른 서비스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블로거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속임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냐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길거리에서의 초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한 지역의 문화와 리듬을 완전히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지 시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케냐도 예외는 아니며 나이로비에 있다면 반드시 케냐 최대의 노천 시장인 키캄바 시장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분주한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수천 개의 가판대가 밀집한 미로 같은 공간과 끊임없는 흥정소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트럭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분주하게 쇼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혼란스럽지만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인들은 열정적으로 손님을 부르고 구매자들은 값싼 미툼바 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듯 독특한 아이템을 뒤지느라 바쁩니다. 이곳에서는 케냐 전역과 이웃나라에서 온 무역상들을 만날 수 있으며 모두가 최상의 상품을 찾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러나 키캄바 시장은 단순히 상거래만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케냐의 독특한 친환경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케냐 정부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이후 이곳 상인들은 바나나 잎과 신문지를 이용해 물건을 포장합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의 고통이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케냐에는 아직 단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도라와 나이지리아의 마코코가 미국에 있었다면 그 거리는 시카고 도심에서 오헤어 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빈곤과 환경 문제, 불평등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도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이곳에는 매일 200만 킬로그램, 즉 440만 파운드 이상의 쓰레기가 나이로비 전역에서 모여듭니다. 이 쓰레기장은 무려 74에이커, 약 30헥타르에 달하며 바티칸 시국보다 약 1.2배나 큽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매립지 중 하나로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마치 인간이 만든 인공 언덕처럼 보입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악취가 진동하며 이곳을 지나가는 누구든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각한 오염 속에서도 약 3천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쓰레기 더미를 헤집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 판매하고 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도라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며 버려진 물건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는 곳입니다. 컬러풀한 그래피티에 감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케냐에 도착했을 때 그래피티가 단순히 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며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 숨쉬는 거리 예술은 바로 마타투입니다. 마타투는 케냐의 대중교통 미니버스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스트리트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케냐인의 70% 이상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마타투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이로비에서만 약 2만 대의 마타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이로비는 거대한 움직이는 그래피티 갤러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로비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체증이 6시간까지 지속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마타투는 승객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타투 내부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며 대형 스크린 TV가 장착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좌석에서 USB 포트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마타투는 깜빡이는 LED 조명과 스모그 머신까지 장착해 마치 이동식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꽃을 사는 것을 깜빡해서 마지막 남은 꽃다발을 찾아 헤매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케냐에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냐는 세계 5대 절화, 꺾은 꽃,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장미와 카네이션이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이곳의 꽃들은 선명한 색감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케냐의 어느 꽃밭에 들어서든 끝없이 펼쳐진 꽃들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선명한 색들이 공기 속에서 어우러지며 풍성한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케냐는 신선한 꽃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수백만 송이의 케냐산 장미를 로즈 에센셜 오일로 가공합니다. 이 오일은 고급 향수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세계적인 브랜드 입생로랑, 와이브, 센트로런 역시 케냐산 로즈 오일을 활용해 그들의 고급 향수 라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케냐에서는 SNS보다 커피가 더 중요하다. 당신도 케냐인처럼 커피를 사랑하나요? 그렇든 아니든 케냐에서 한 모금만 마셔보면 그 맛에 단번에 매료될 것입니다. 풍부한 향과 밝은 산미를 지닌 케냐산 커피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며 국제적인 커피 대회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 케냐식으로 커피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자바하우스에 가보세요. 이곳은 동아프리카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케냐 최대의 커피 체인점으로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 잔의 커피는 분명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케냐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커피 애호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커피 맛을 즐기는데 열광하는 반면 많은 케냐인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케냐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커피를 재배해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커피 산업은 케냐 연간 GDP의 약 25.4%를 차지하며 케냐의 최고급 커피 대부분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출용으로 판매됩니다. 2024년 케냐는 약 47,861톤의 커피를 수출하였으며 그 가치는 2억 5,18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케냐 역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로비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심하게 정체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케냐에는 자동차가 전혀 없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마치 베네치아처럼 들리죠? 하지만 베네치아는 물 위에 지어진 도시라 차량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케냐 해안의 섬에 위치한 고대 도시 라무는 완전히 자동차 없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라무는 1370년에 건설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훨씬 전에 지어진 이곳의 도로는 극도로 좁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으며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차량이 다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의 주요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아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수백 년 동안 라무 주민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라무에는 당나귀만을 위한 병원까지 있어 매일 이 열심히 일하는 동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짐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가 사용되며 더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사람들은 다우라는 전통 범선을 이용합니다. 케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연 명소 중 하나는 바로 마사이 마라 국립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 얼룩말, 톰승아젤이 대이동을 하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사파리 투어에 참가하여 특수 차량을 타고 사자, 표범, 코끼리, 콧불소 등 야생 동물들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열기구를 타고 사바나 위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며 광활한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야생의 세계뿐만 아니라 케냐에는 천국 같은 해변도 있습니다.
몬바사와 디안이 비치는 부드러운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특징이며 스노클링, 카약, 서핑 등의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저 야자수 아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 애호가라면 몬바사의 구시가지를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는 이슬람 건축물이 숨어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포트 지저스도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케냐산도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등산 애호가들은 루나나 피크를 정복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푸르른 숲속을 트레킹하며 폭포를 탐험하고 콜로부스 원숭이나 설표 같은 희귀 동물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케냐의 해안 도시 몬바사에서 열리는 몬바사 카니발은 케냐에서 가장 큰 거리 축제로 전 세계 수천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읍니다. 이 축제는 아랍, 스와힐리, 반투 문화가 화려한 퍼레이드, 흥겨운 춤 공연, 그리고 전통과 현대 음악을 통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입니다. 활기찬 거리 속을 거닐다 보면 밝은 칸가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전통 춤을 추는 스와힐리 소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몬바사의 야시장은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풍부한 스와힐리 향신료가 가득한 요리를 맛보고 정교한 수공예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투르카나 호수 문화 축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문화들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케냐의 에메랄드 바다라 불리는 투르카나 호수의 해안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는 무려 14개 이상의 부족이 모여 각 부족만의 독특한 춤, 노래, 전통 의식을 선보입니다. 온몸을 화려하게 칠한 삼부르 전사들이나 알록달록한 목걸이로 장식한 투르카나 소녀들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광경은 마치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케냐의 생활비는 지역, 소비 습관, 원하는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입니다. 도심에서 1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월 300에서 700달러 정도가 들며, 교외 지역에서는 150에서 400달러로 더 저렴해집니다. 만약 더 고급 아파트나 보안이 철저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월 1000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비 또한 소비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면 한 달에 약 150에서 300달러 정도면 충분하지만, 외식을 자주 한다면 월 300에서 6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의 한 끼 가격은 약 3에서 10달러,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20에서 50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로컬 버스인 마타투를 이용하면 하루에 1에서 3달러, 즉 월 30에서 90달러가 듭니다. 반면 택시나 우버 같은 승차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50에서 3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수도,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등의 공과금은 한 달에 약 50에서 150달러 수준이며, 영화 관람, 카페 이용, 헬스장 회원권 등의 여가비는 월 50에서 200달러 정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케냐에서 한 달간 생활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약 800에서 1500달러 수준입니다. 일주일 여행 경비는 500에서 700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격을 보고 여러분은 케냐를 방문하거나 정착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감사합니다. 만약 케냐 방문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7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비자 및 여행 준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케냐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세상의 경이로운 곳들을 함께 발견해 보아요.